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9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내일 MLB 총 8가지 경기 또 열심히 분석을 준비해 왔고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가지 경기 바로 분석 들어갈 거고요. 한번 또 야무지게 멘트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아삼백구님 추천 자, 가장 감사합니다.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컵스와 미러키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컵스 미러키. 원정팀 미러키가 이제 연승이 끊겼어요. 14연승에서 15연승 도전하는 상황에서 연승이 끊기고 왔습니다. 연승이 끊기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연승이 좀 길어지는 팀들은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연승이 끊어지는 시점에서 이 연패로 가져가는 경우가 꽤나 좀 많거든요. MLB 경기를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긴 장줄이 끊어지는 팀은 집중력이 한순간에 조금 무너지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뭐 요런 좀 불안 요소가 조금 있다라는 점은 좀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점에서 유지가 되던 이 타격이 조금씩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 5경기 따졌을 때는 8.8득점으로 1위기는 하지만 조금씩 내려오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조금의 리스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내일 더블헤더 1차전 경기고요. 1차전 경기고 낮 경기라는 점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내일 컵스의 선발은 케이드 호튼이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16번의 경기에서 85이닝 동안 1.18의 WHP와 3.07의 ERA, 그래서 이제 153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스위퍼, 커브, 뭐 체인지업, 빠른 구속, 뭐 안정감 있는 제구 능력, 그래서 안정감이 되게 좋거든요. 이거 최근에 경기력이 진짜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8.1일 동안 1자책 0.32의 ERA. 그래서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아서 미러키가 과연 공략이 될 수 있을까? 최고점에서 유지가 되는 케이드 호튼과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미러키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많은 득점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6이닝 이상 2실점급의 피칭 내용은 가져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값을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미러키의 선발은 프레디 페라이타 등판합니다. 153km짜리 페스볼에다가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 빠르고요, 구위 좋고요, 익스텐션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번 시즌 경기력도 좋고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도 되게 좋은 선수다 보니까 컵스도 사실 최근 이 득점에 대한 전이 잘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컵스라는 팀 자체가 워낙에 이 발사각이 높은 팀인데 이 페랄타가 또 장타에 대한 능력이, 억제에 대한 능력이 워낙에 또 괜찮다 보니까 이 펀치력을 보여주기도 조금 애매한 경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 팀의 타선이 사실 강점을 보여주는 경기보다는 접전, 투수전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조금 빠른 템포의 투수전 느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러키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제 미러키가 연승이 끊어졌고 고점에서 유지되던 타격이 조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죠.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러키 플랜 8.5 언더 가능성 말씀 드려볼게요.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랑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 휴스턴. 자, 최근에 양 팀의 흐름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디트로이트가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추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3패를 추가하고 있죠. 휴턴이 이제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안 되고 있고 실점에 대한 억제도 잘 안 되고 있고 호리구기님 추천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고 사실 접전 경기가 잘 없습니다. 질 거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한 방에 좀 털리는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내일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플레어티가 등판하죠.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너클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이 너클 커브가 되게 좋습니다. 플레어티가. 그리고 사실 휴턴도 밸류 높은 브레이킹볼에 대해서는 좀 약점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타선에 대한 기대값도 이렇게 높지는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홈에서 가져가는 플레이어티라고 한다면 저는 좀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고 싶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휴턴의 선발은 스펜서 아리게티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이제 익스텐션을 활용한 페이스볼에 대한 커맨드라든지 구위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원정에서 좀 커맨드가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번 시즌 홈에서는 2경기 나와서 11이닝 동안 3자책 2.45 나쁘지 않았지만 원정 2경기에서는 7.1이닝 동안 10자책 12.27 뭐 데이터 값이 많은 건 아니지만 원정 2경기에서는 분명히 안 좋았던 건 또 맞습니다.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커리어 내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되게 정교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고 최근에 나쁘지 않은 뭐 타격 흐름이라든지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아리게티를 저는 좀 무난하게 공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슐턴이 아리게티 이후에도 최근에 불펜도 좀 문제예요. 아리게티 이후에 뭐 수자라든지 뭐 더빈이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조금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실점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트로이트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A 장훈님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제 8.5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피츠버그 토론토 보도록 할 텐데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스킨스와 이제 가우스먼의 매치업인데 감사합니다. 일단 피츠버그는 원정 6연전을 끝내고 홈으로 돌아왔어요. 홈으로 돌아왔고 스킨스가 나오는 경기라고 한다면 승리를 가져가기 가장 최적의 조건인 건 맞거든요. 뭐 스킨스는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실 테지만 이제 15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리터까지 뭐 구속 좋고 구위 좋고 제구 능력 좋고 압도적인 삼진 볼삼 비율 볼삼 비율까지 출루 자체를 잘 억제해주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 PNC 파크라는 구장 자체도 되게 이제 타자에게 불리한 구장이다 보니까 투수에게 되게 친절한 구장이다 보니까 이 스킨스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킨스가 우타자 헌팅이 또 되게 좋습니다. 우타자 상대로 피안타율이 1할 7푼 8리밖에 안 돼요. 토론토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왜냐? 뭐 스프링어라든지 게레로, 뭐 비셋 결국에는 우타자들이 활약을 했을 때 승률이 올라가는 팀이거든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원정에서는 사실 타격감 자체도 좀 떨어지는 팀이기도 하고요. 로저스 센터 데뷔했을 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토론토의 선발은 가우스먼이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스플리터,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이제 시즌 초에는 조금 주춤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페스티벌에 대한 구위라든지 볼 끝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피츠버그도 밸류 높은 직선 구종에 대해서는 약점이 명확하게 있는 팀이고요. 뭐 뜬금 피홈런이 조금 있기는 한데, 네, 피츠버그잖아요. 뭐 이제 장타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PNC파크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선발들이 최대한 좀 길게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경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이게 만약에 토론토가 홈이었으면 조금 달랐겠지만 원정이기 때문에 PNC파크이기 때문에 뭐 토론토의 프레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7.5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마이애미랑 이제 세인트루이스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애미, 세인트루이스.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보인 건 세인트루이스가 최근에 안 좋거든요. 최근 연패가 몇 연패냐면은 5연패까지 좀 장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6.6실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동일 기간에 선발들이 역할이 안 돼요. 선발 역할이 안 되는 구간이고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5이닝 동안 19자책 6.84의 ERA로 나오는 선발들마다 조금씩 털려주는 모습들을 보이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내일 선발 리버러툴은 어떨까요? 자원 파이어볼러 자원인데 뭐 최근에 이제 페스티벌에 대한 이런 타이밍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사실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이 되게 좋습니다.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할 6푼 6리까지 팀 타율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홈런이 또 9방. 타격감이 되게 좋거든요. 마이애미가 최근에. 그래서 뭐 라미레즈라든지 뭐 로페즈라든지 뭐 에더즈라든지 이런 신예들이 다들 또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진 중인 페스볼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리버러토를 만난다고 한다면 마이애미의 득점에 대한 이 지원을 어느 정도 돼준다라고 봐줄게요.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리버러토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마이애미의 선발은 유리 페레즈가 등판을 하는데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뭐 구속 빠르고요, 구위도 좋고요. 세인트루이스도 사실 155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조금씩 늦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페레즈에 대한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 세인트루이스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버러트로가 실점을 가져가는 만큼 이 세인트루이스가 득점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마이애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마이애미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언더에 대한 가능성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 승 8.5 언더 가능성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시애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시애틀. 자, 이 매치업은 뭐 최근에 주춤한 상위권 팀들의 매치업이다 라는 타이틀을 달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필라델피아도 시애틀도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아쉽죠. 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레인저 수아레즈가 등판을 해주는데 최근에 조금 아쉽거든요. 이제 148kg짜리 이제 싱커, 포심, 커터, 커브, 체인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볼 끝으로 승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최근에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많아요. 특히나 이런 무인골드,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들이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총 3번의 경기에서는 18.2이닝 동안 14자책 6.75, 좀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닌데 펀치력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 이 시티즌스 뱅크 요쪽 안쪽으로 좀 강한 바람이 예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투수들이 비거리에서 2점을 보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공이 뜬다 한들 장타로 이어지지 않고 범타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아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조금 거슬립니다. 자, 반면에 시애틀의 선발은 로건 길버트가 등판하는데 153kg짜리 포심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잘해요. 17경기 나와서 89.2이닝 동안 0점대 WHP와 3.31의 ERA. 그래서 이 상하 로케이션도 좋지만 이 브레이킹볼 활용한 이 수평 움직임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타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고 슈아버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퍼라든지 얘네들이 타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는 경기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여러 가지 조금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최근에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감안해 봤을 때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애틀 플랜이나 아니면 이제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스턴이랑 이제 볼티모어 볼게요. 보스턴 볼티모어.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지금 볼티모어가 사실 역배를 받을 것 같아요. 역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볼티모어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아 보이거든요. 높을 것 같거든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이 로저스가 등판을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시즌 볼티모어는 선발 싸움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팀이 아니에요. 리그 전체 26위 수준인데 트리버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1번의 경기에서 69.1일 동안 0.81의 WHP와 1.43의 ERA.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나왔을 때 가장 승률이 높은 선수가 이 로저스였습니다. 신조1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좀 하드히팅에 대한 비율이 되게 높긴 하거든요. 하드히팅에 대한 비율이 되게 높고 그리고 이제 보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죠? 이렇게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팀 어페이스가 몇이다? 0.775 리그 전체 2위였습니다. 게다가 이 보성 같은 경우에는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라든지 게다가 이제 강하게 때려낼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드히팅에 대한 강한 타구에 대한 비율을 올려줄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볼티모어가 최근 이 필딩에서의 실책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야수들의 집중력이 좋은데 다만 이 볼티모어가 수비가 좋은 팀인가? 를 생각해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한 타구가 많이 생성이 되는 이런 경기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고 거슬릴 수가 있는 경기다. 로저스가 생각보다 좀 많은 실점을 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보선의 선발은 더슨 메이가 등판을 하는데 154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스위퍼까지 던져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싱커에 대한 밸류가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페스볼이라든지 스위퍼로 좀 이제 풀어가는데 레파토리가 조금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기 시작하고 볼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잘 던지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싱커에 대한 밸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내일 경기장도 이제 포네이파크거든요. 이제 타자에게 많이 유리한 경기장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메이도 로저스도 조금 실점을 주면서 경기가 이어지는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요거는 8.5 데뷔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저스가 잘 던지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이제 상성에서 이제 경기 컨디션에서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만 드려볼게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랑 이제 화이트삭스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도 이제 최근에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틀란타가 오늘 패디를 내고 경기를 잡고 왔거든요. 패디 내고 이기고 왔어요. 되게 이건 큽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연승이 이제 5연승이죠. 5연승까지 장줄이 길어지게 됩니다. 기간 동안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 실점에 대한 억제, 이 밸런스가 되게 좋거든요. 반면에 화삭은 지금 4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길어지는 구간. 굉장히 아쉽죠. 자, 일단은 애틀란타는 내일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등판을 하는데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풀어가는데 레파토리는 조금 단조롭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스토프라든지 압도적인 구위를 갖추고 있거든요. 화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가 높은 페이스볼에도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킹볼에도 타이밍이 잘 안 맞는 팀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고점을 찍고 타선이 명확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인 점도 감안해 봤을 때 펀치력이 결여되어 있는 팀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스트라이더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최대한 좀 높게 설정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욕심 좀 내면 완벽투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요앤드리스 고메스가 등판을 하죠.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레파토리는 많아요. 이것저것 다 던져는 주는데 스토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뜬공 비율도 높고 잘 맞은 타구 비율도 높습니다. 커브가 좋기는 한데 사실 애틀란타가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구종은 아니거든요. 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게다가 최근에 이런 압도적인 타격감 까지 감안해 봤을 때 요거는 사실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해 드려보고 싶거든요. 스트라이더는 되게 잘 던져줄 것 같고 고메스는 조금 불안해요. 그리고 사실 고메스 이후에도 지금 화이트삭스가 뭐 타격이 잘 안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불펜 구간에서도 실점률이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원정이기도 하고 종합해 보면 이제 애틀란타 승 아니면 이제 뭐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콜로라도랑 다저스 경기 볼게요. 콜로 다저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카이 프리랜드와 야마모토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선발 투수의 밸류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제 야마모토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 프리랜드 같은 경우에는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너클 커브, 뭐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존을 또 넓게 쓰고 뭐 땅볼 유도 뭐 여러 가지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구위가 좀 약합니다. 구위가 약하다 보니까 존 안으로 들어가는 공들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안으로 들어가는 공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잘 맞은 타구들 장타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닝 대비했을 때 뭐 피안타에 대한 관리라든지 피장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아쉽죠. 그리고 이번 시즌 다저스가 이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자완투수 만났을 때 강했었습니다. 좌투 상대 팀 오페스가 몇이었냐면 0.761이었죠. 리그 전체 6위. 그래서 타선 흐름도 사실 저점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상성에서도 나쁘지 않은 플랜더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플랜드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해 주진 못할 것 같아요. 다저스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저스 선발은 야마모토가 등판하는데 이 친구가 이번 시즌 뭐 직선 구중도 좋지만 특히나 이 스플리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콜로라도가 과연 좀 빠른 타이밍에 이 야마모토를 공략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스플리터 타이밍에 배트를 참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타이밍을 맞춰주면서 뭐 커트라도 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뒷심 싸움에 있어서도 양 팀의 이런 밸류 차이는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저스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저스 승,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방송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도 또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만약 저의 방송이 조금 도움이 됐다 아니면 잘 들었다 라고 하시는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유튜브 형님들.